안녕하세요. 절대성TV 이화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성평등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평등은 나의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성 역할의 평등, 즉 양성평등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는 제3의 성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무성애자, 아니면 난 아직까지 내 성을 결정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선택한 모든 성까지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팽팽하게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동화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평등 교육에 반대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다를 수 있다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젠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너희에게도 성적 욕구가 있으니 마음껏 성적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조기 성애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많은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데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신이 선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학습해 갑니다. 그 대상이 바로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되고 또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이 읽어주는 성평등 동화책을 통해서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드래킨 스토리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여장을 한 남자 동성애자가 직접 영유아 아이들에게 가서 성평등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요. 2017년 영국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아예 이를 수업으로 개설해서 일방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동요를 배우게 하거나 성평등 동화를 통해서 교육을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도 서울 프라이드 페어라는 곳에서 드래킨 동화 낭독회가 열렸었는데요. 이때 낭독됐던 책 이름이 바로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 라는 애틋한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을 이렇게 애틋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수컷 펭귄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이들의 동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암컷이 낳은 알을 이 수컷 펭귄들이 대신 품어 태어난 그 새끼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마치 동성애가 자연에도 있는 그런 타고난 성향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버젓이 동성혼도 자연스러운 가정의 한 형태라는 것을 주입시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욱 놀랐던 책은 어린이 동성애를 주제로 한 첫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 아이들의 관계를 우정이 아닌 첫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좀 황당한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가족이 관계의 전부였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난 친구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혁명의 핵심 전략이 바로 조기 성애화라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주는 책이기도 한데요. 위의 책들이 모두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최초로 성소수자의 삶을 주제로 한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꽁치의 옷장엔 치마만 100개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꽁치라는 남자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꽁치는 항상 치마를 입고 싶고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트랜스젠더 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이를 모든 사람들이 응원해 준다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꽁치랑 뽀뽀하면 왜 안 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는 장미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여자친구에게 같이 노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꼭 뽀뽀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처럼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여자가 여자에게 느끼는 동성애 지향적인 성적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소수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또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 교육의 효과는 매우 심각한데요. 먼저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던 나라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타고난 성별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영국의 첫 어린이 트랜스젠더로도 유명한 브래들리 쿠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요. 근데 여자가 된 삶에도 만족하지 못해 다시 본래 타고난 성인 남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시 여자로 돌아가겠다는 세 번째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성정체성의 혼란이 무엇인지, 또 성정체성의 혼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하는 몇몇 나라들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은 만들도록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심리적인 측면을 다루는 전환치료는 법으로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춘기를 늦추는 호르몬 치료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어떤 부작용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10년, 20년, 30년 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다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커서 평생 자신이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결정을 어린 나이에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다룬 성평등 동화책들은 한 목소리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고 존중받아야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성별, 또 인종, 국적 등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타고난 것에 의한 차이를 서로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최소한 타인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기본적인 의미에서라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쓰는 것이라면 물티슈 하나에도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처럼 성규범에서 벗어난 성평등을 다룬 동화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타고난 성별을 받아들이고 성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또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성교육의 기회가 더욱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